안녕하십니까. 신의근의 국방TV 데일리 디펜스입니다. 자, 제목 보십시오. 기분 좋습니다. 중국 경제 치명상 입습니다. 입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의 명주를 우리 대한민국이 잡습니다. 또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요소수 문제 때문에 중국이 글로벌 공급망에서 중국 배제하면 니들 어떻게 된 거 봤지? 조심해. 라고 우리에게 경고했는데 저는 뭐 이런 여러 가지들 보면 결국 이 정부와 중국이 짜고 치는 고스톱을 친 게 아니냐 생각합니다. 중국이 글로벌 공급망에서 중국과 디커플링 단절을 하면 한국이 이렇게 힘들어진다라는 것을 하나의 사례로 일부러 우리 정부가 짜고 보여준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왜 그렇게 중국 정부는 그러한 것들을 보여줄 수밖에 없었느냐. 한국 정부가 그렇게 친한데, 그게 이걸 보면 이렇게 해서 한국이 중국에게 명주를 확 틀어쥐고 던져버리면 중국은 정말 나락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겠구나 라는 이해가 되는데, 결국 이런 모습들 때문에 중국은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 당선 안 되면 큰일 난다 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선거할 때 어마어마한 뭔가 작업이 들어올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도 해보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자, 미국의 통상장관이 공급망 문제 논의차 10년 만에 방한합니다. 자, 연합뉴스가 보도를 했는데요. 미 통상당국의 수장이 10년 만에 한국을 찾아와 주목된다 라고 하면서, 자, 여기 세 번째 문단을 보겠습니다. 현재 한미 경제 통상 현안으로는 반도체 등 핵심 산업의 공급망 안정화, 한국 기업들의 대미 투자 관련 인센티브, 미 정부의 반도체 회사 공급망 자료 조사, 철강 무역 확장법 232조, 기술 디지털 통상 협력, 기후위기 대응 협력 등이 있다. 한미는 앞서 반도체 공급망 안정화 이슈와 관련해서 반도체 기술과 투자 우선순위 등의 정보를 공유하고 공급망 배치 노력을 조율하는 데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결국 미국의 통상장관, 우리 언론 통상장관이라고 하던데, 이 통상장관 캐서린 타이가 오는 이유는 바로 반도체 관련한 공급망, 이것에 대해서 중국과 디커플링 해라, 중국과 단절하라 라는 이런 압박 그리고 협의, 이런 거 하러 오는 것이 아니냐라고 정리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왜 반도체를 이렇게 통상장관이 나서서 반도체를 콕 집어서 이야기할까요? 반도체는 바로 첨단 산업의 쌀이죠. 그래서 뭐 우주로켓, 또는 휴대폰, 그리고 자동차, 그리고 뭐 인공지능, 로봇, 차세대 모든 우리가 쓰는 모든 것에 반도체가 다 들어가는데, 플러그 꽂는 거, 배터리 들어가는 거, 이 모든 것에는 이제 반도체가 다 들어가죠. 그래서 반도체 없으면 제조업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첨단 기기들, 그리고 아주 비싼 장비들, 이런 것들을 생산하기 힘들어지기 때문에 산업의 미래가 없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 반도체 어느 나라가 최고입니까? 대한민국이 최고죠. 그래서 중국은 이런 것들을 대비해서 이 반도체를 한국의 삼성 또는 대만의 TSMC 이런데 중국의 명주를 잡혀서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중국은 오래전부터 반도체를 국산화하기 위한 플랜을 진행해 왔고, 2020년까지 어떻게, 2025년까지 어떻게 계획을 세우고 어마어마한 국비 투자를 했는데 정말 놀라운 통계가 나왔습니다. 이 통계를 보시면, 기대하십시오. 이 통계를 보시면 중국은 안 망할 수가 없겠구나 라는 걸 확 느껴집니다. 자, 세계의 공장 중국이 반도체 순수 자금률 6%. 절망적인 전망이죠. 믿어지십니까? 중국이 그 어마어마하게 많은 전자제품을 생산하는데 반도체의 순수 자금률이 6%밖에 안 된답니다. 우리가 디젤 자동차 대기가스 배출 기준에 맞추기 위해서, 유로6 기준에 맞추기 위해서 요소수를 집어넣어서 그게 이제 흡착해서 빼내는데, 그거 하나 제한받으니까 이렇게 산업이 그냥 휘청휘청 하는데 반도체는 아예 그냥 못 만드는 것이죠. 우리 요소수는 우리가 직접 만들든지, 간단한 거니까, 아니면 베트남 흘러 넘친다니까 베트남에 사오든지 하면 되는데, 이건 아니죠. 오랜 경쟁력 추구를 완성해야만이 되는 것인데, 제가 말씀드렸듯이 중국은 이 중국 정부에서 어마어마한 돈을 투자했는데 도대체 결과는 어떻게 됐냐. 자, 정말 놀라운 기사를 발견했습니다. 제23회 반도체 대전에서 반도체 시장 전망 컨퍼런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연원호 부연구원이 발표를 한 논문인데요. 보겠습니다.
2020년 기준 중국의 반도체 자금률은 16%가 되지 않으며 해외 기업을 제외한 순수 중국 내 기업을 통한 자금률은 고작 6%에 불과하다. 이는 중국이 제14차 5개년 계획을 통해 발표한 로드맵에서 공급 리스크를 가중시킬 것이다. 자, 중국 6%밖에 자기네들 회사가 못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그 중국에 들어가 있는 뭐 한국이나 대만이나 뭐 다른 나라 반도체 회사들 있었는데 그거 다 합해도 16%. 그런데 이제 미국의 디커플링 정책에 의해서 그거 다 지금 철수시키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러면 6% 이거 남는 겁니다. 그런데 6%는 지금 현재 기술에서 6%입니다. 자, 보겠습니다. 중국은 향후 AI와 데이터 센터, IoT, 즉 사물 인터넷이죠. 5G, 전기차, 전력망 등 신형 인프라에 대규모 투자를 집행한다. CCID에 의하면 중국 정부는 이들 분야에 2025년까지 1조 4천억 달러를 투자할 것이라고 보고 있으며 모건 스탠리는 중국이 2030년까지 2조 달러를 투자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니까 중국이 차세대 첨단 산업인 AI, 사물 인터넷, 5G, 전기차 이런 분야에 정부 지원 차원에서 1조 4천억 원을 2025년까지 불과 3, 4년 후까지 그렇게 투자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런 어마어마한 돈을 투자하면 당연히 이런 분야의 생산이 엄청나게 늘어나겠죠. 그런데 보시다시피 이거 반도체 없으면 돌아가는 산업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생산은 엄청 늘어날 텐데 반도체는 6%야? 어떻게 되냐? 자, 이들 산업은 반도체 지원이 필수적으로 중국은 반도체 해외 의존도가 약점이다. 반도체는 중국에게 원유를 넘어서는 제1 수입 품목이다. 중국의 반도체 소비는 글로벌 전체 소비의 60%, 중국 내에서만 사용되는 최종 수요는 33%를 차지한다. 그러나 중국은 앞서 2020년까지 40%, 25년까지 70%까지 자금률을 확보한다고 했지만 실패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 숫자를 달성하는 건 쉽지 않아 보인다. 미국의 제재 때문이다. 라는 거예요. 정말 놀랍게도 중국이 글로벌 전체 소비 60% 그리고 자기네들 내수로만 해도 글로벌 전체에서 33%를 반도체를 쓰고 있는데 그래서 자금률을 2020년까지 40%를 달성하겠다고 했는데 놀랍게도 2020년까지 6%밖에 안 됐어요. 그러면 앞으로 더 노력해서 좀 길이 늘어나겠지만 앞으로 될 가능성 있냐? 그 가능성도 안 보인다. 왜? 미국의 제재 때문이다. 라는 아주 긍정적인 소식이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중국은 왜 이렇게 지금 휘청이냐. 그래서 이런 전망 때문에 중국이 정부 차원에서 야, 반도체 한다면 돈 다 밀어준다. 그냥 너도 나도 반도체 해. 라고 해가지고 여기 데코마 그룹이라고 있는데 여기에 중국 정부의 직접 경비로 18조 5천억 원을 줬어요. 그리고 여기 칭화윤이 목욕 칭화대학교가 51% 지분을 가지고 있는 회사죠. 여기에는 18조 원 직접 경비 줬어요. 그리고 SMIC 이거 지금 이제 최근에 망했는데 여기에 31조 원 직접 경비 줬어요. 그리고 HSMC 여기에는 중국 정부 직접 경비는 2.8조 원 줬는데 총액은 20조 원이 넘습니다. 사기꾼인데 아무튼 이렇게 중국의 반도체 빅3 등 다 수십조 원씩 돈을 시체말로 때려 박았는데 다 망해버렸습니다. 보겠습니다. 자, 데코마 그룹이죠. 2020년 7월에 망했습니다. 난징에서 이미지 센서용 반도체 자립의 기반을 닦았다 해. 우리에게 투자 좀 해달라 해. 해서 중국 정부가 1,000억 위안을 투자를 해줬어요. 그런데 2020년 7월에 파산해버렸습니다. 그리고 HSMC 사기꾼들이죠, 여기는. 그래서 2020년 9월에 아까 데코마 그룹보다 2달 후에 이제 또 망한 게 아니고 여기는 아예 사기치고 사라져버렸어요. 도망가버렸습니다. 아직까지 못 잡았습니다. 이자를. 사기 규모는 23조 6,838억 원. 중국 정부가 직접 준 돈은 중앙정부가 직접 준 돈은 2조 8천억 원. 지방정부 준 돈 그리고 다른 투자자들 다 해가지고 중국 전체에서 23조 6,800억 받아가지고 중국 우한에 코로나 바이러스 태동지죠. 우한에다가 축구장 59개 크기의 시설을 건설 중인 거 안 보이냐 해. 우리 TSMC 기술자도 영입했다 해. 7나노 공정 반도체로 삼성부터 때려잡게 해. 투자해. 해가지고 23조 투자받고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중국 정부가 이 사람 살펴보니까 이렇게 미국에서 또 뭐 대만에서 하겠다고 했는데 알고 보니까 초등학교 졸업이네요. 그렇게 해서 완전히 그냥 중국 정부 대형 사기치고 날라버렸습니다.
자, 칭화윤이 여기는 시진핑 주석의 모교죠. 그래서 칭화대학교가 51%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반도체 회사인데 중국 정부로부터 돈을 마구마구 받아가지고 미국 반도체 회사를 마구마구 샀습니다. 자, 미국 핵심 반도체 기술 기업들 20개 샀는데 1,000억 위안이나 썼다 해. 반도체 굴기 가자 해. 라고 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소유권을, 지배권을 이들이 가져가는 건 어쩔 수 없어. 자본주의니까. 그런데 이 반도체 기술은 우리 국가 전략 기술이니까 기술은 못 가져가. 라고 돼버렸던 겁니다. 그러니까, 아니, 반도체 기술 그거 훔쳐오려고 미국 기업들 20개나 샀는데 기술을 못 가져오니까 그 돈을 왜 썼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과거에 우리 쌍용 자동차를 중국의 상하이 자동차가 샀죠. 인수했죠. 그래서 이 우리 SUV 기술 다 빼간 다음에 그냥 버려버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쌍용 자동차 다시 뭐 인도에 팔리고 막 이런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었는데 우리는 기술을 쫙 말렸죠.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야, 반도체 기술은 못 가져가. 라고 돼버리니까 완전히 공중에 붕 떠버린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는 중국 정부로부터 돈을 이렇게 지원받아서 자신들이 기술 개발 투자를 하지 않고 시설 설비 또 기업 사냥 M&A 이런 데 투자를 하니까 지금 기술을 못 가져오다 보니까 남는 게 없죠. 설비, 시설만 남는 거예요. 아까 데코마 그룹, 난징에서 스타트한 데코마 그룹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도 워낙 잘 팔리니까 일단 설비부터 막 깔자. 기술 개발 안 하고. 그런데 지금 디커플링 확 들어오고 하니까 안 되겠다. 우리가 만들어야지 했는데 기술 개발에 투자한 것보다 설비 투자를 많이 해버렸으니까 지금 공중에 붕 떠서 망해버린 겁니다. 여기도 그래가지고 망해버렸어요. 21년 7월 달 얼마 안 됐죠? 자, 그리고는 이제 결정타가 있는데 최대 기업 SMIC를 이 회사가 최대 위기를 지금 맞고 있는데 에포크타임스가 보도를 했습니다. 지난 11월 12일 밤 중국 최대의 반도체 제조업체 SMIC에서 대지진이라 할 만한 인사가 있었다. 대만 최대 위탁 생산업체 TSMC 출신으로 SMIC의 핵심 인력이었던 장샹이, 량명송, 양광레이가 이사직을 내놓고 SMIC를 떠났다. 장샹이는 부회장 겸 집행이사, 량명송은 집행이사, 양광레이는 독립이사로 모두 대만에서 건너와 SMIC의 핵심 전략을 책임지던 인사들이다. SMIC는 이번 인사 변동은 관례적인 일이다 라고 파장을 축소하려 했지만 세 사람이 한꺼번에 회사를 그만두자 주가는 크게 요동쳤다. 홍콩 주식시장에서는 SMIC 주가가 한때 6%나 폭락했고 상하이에서도 장중에 5% 하락했다. 자, 이 장샹이 이 사람이 어마어마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제가 저는 반도체 전문가 아니니까 이제 계속 이 자료를 이제 찾아보니까 이 장샹이가 TSMC의 지금 대만에서 세계 최대의 그 파운드리 반도체 제작 회사죠. 거기에 기술 총책임자였어요. 이 사람을 이제 이 중국에서 SMIC가 스카웃 빼간 거죠. 그러면서 그 TSMC에 있는 아주 유력한 인사들을 다 빼가서 여기 꾸렸는데 문제는 시진핑 주석이 야, 기업들 핸들링 우리 정부 당 차원에서 핸들링 많이 해 라고 하다 보니까 여기 SMIC를 국유화시키고 더 정부 간섭이 많이 들어오고 하니까 난 못하겠다. 그만두고 나가는 거죠. 그래서 나가는 거 한번 붙잡고 그런데 또 나가버린 겁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주가 하락인데 그러면은 이 장상희가 나가는 이런 상황에서 이것만 문제냐? 아닙니다. 시진핑 주석이 그 국유화 그리고 이 중국 공산당 수준의 핸들링을 강화 이런 정책을 하면서 이 SMIC가 어떤 상황이 발생했냐? 한국 삼성이나 TSMC나 미국이나 이런 데서 막 빼왔던 기술자들 있지 않겠습니까? 그 전문가들, 그 과학자들, 이 사람들이 그 시진핑의 이 핸들링 강화, 중국 공산당 핸들링 강화 이 와중에 600여 명이나 SMIC를 떠나버렸어요. 자, 그런데 이 SMIC는 14나노, 이 나노라고 하는 것은 숫자가 낮으면 낮을수록 더 정밀한 것이죠. 14나노까지 기술은 와 있는데 삼성전자는 지금 7나노예요. 전 세계에서 삼성전자와 TSMC가 7나노인데 삼성전자는 지금 4나노를 개발하고 있고 그런 상황에서 삼성전자 때려잡겠다고 7나노미터 연구해야 되는데 그 연구 인력들 다 나가버린 겁니다. 그리고 이 장샹이가 이제 TSMC에서 온 기술 총책임자 아닙니까? 이 사람이 지금 한 번 나갔다가 다시 붙잡았고 또 나가버렸는데 이 사람 때문에 이 ASML이라는
이 회사와의 관계가 또 문제가 생겨버렸다는 겁니다. 이 사람이 ASML하고 엄청나게 관계가 돈독한데 이 ASML은 뭐냐? 네덜란드에 있는 반도체 제조 기계 설비 만드는 회사. 이 회사에서 반도체 아무리 잘 만드는 기술 개발했다 하더라도 그 기술 설계에 따른 기계를 제작해 주지 않으면 반도체를 만들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미국이 제재하고 있죠. 그런데 여기는 이런 뭐 대만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엄청난 그 관계로 인해서 가져올 수 있었는데 이제 이 사람 떠나니까 네덜란드로부터 반도체 제작 설비를 가져올 수 없게끔 됐다. 거의 동점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아예 이제 못 만드는 상황, 더 신개발 기술이 있어도 못 만드는 상황까지 가버리는 우려가 나와버린 겁니다. 자, 그럼 우리는 어떡하냐 해. 화웨이, 큰일 났죠. 샤오미, 그리고 뭐 드론 전 세계 드론 시장 꽉 잡고 있는 DJI, ZTE, 그리고 상하이 자동차 이런 거 완전히 큰일 났죠. 자, SMIC는 2000년 상하이를 거점으로 설립된 반도체 위탁 생산 기업으로 세계 시장 점유율 5위입니다. 5%. 중국 내 시장 점유율 1위를 달리고 있는 대기업인데 14나노미터 공정의 반도체가 최고 기술 품목이며 삼성전자와 TSMC 타도를 목표로 7나노미터 공정 반도체 개발에 총력을 기울이며 중국 정부로부터 현재 20조 원 규모의 투자를 받아 대규모 설비 확장 중입니다. 총 중국 정부로부터 다 받은 돈은 중앙정부로부터 31조 원. 그런데 여기가 지금 이제 완전히 해버린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를. 그러면 다시 기술 인력을 데리고 오든지 아니면 어딘가에서 기술을 좀 전수받든지 해야 되는데, 자, 미국이 점점 반도체를 억제해오죠. 지금 통상장관이 한국에 왔지 않습니까? 반도체 공급망 때문에. 그래서 대중 투자 금지령이 내린 겁니다. 이제는 반도체 관련해서 중국에 공장도 못 세우는 겁니다. 자, 블룸버그가 11월 14일에 보도를 했는데요. 미국이 세계적인 반도체 기업 인텔이 미국 내 반도체 공급 부족 사태가 심화되자 최근 중국 청두 공장에서 반도체 재료인 실리콘 웨이퍼 생산을 늘리려 했다가 바이든 행정부에 제지당했다. 바이든 행정부는 반도체 산업을 넘어 중국 시장에 대한 전반적인 투자를 규제하려는 움직임을 보인다. 최근 제이크 설리번 미 국가안보 보좌관은 정부가 해외 투자 심사를 위한 장치 마련을 검토하고 있다 라고 말했다. 그는 과거에도 국가 안보를 해치거나 경쟁자들의 기술력 향상을 도울 수 있는 미국의 대외 투자 영향을 살펴보고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번 인텔의 생산 라인 확대 제동을 계기로 기업들의 대중국 투자가 막힐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뭐 기업들이 알아서 중국에 투자하고 합작하고 해서 중국의 기업 설립하고 공장 만들고 하면 다 또 중국하고 합작하는 이런 모양새를 취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최근에 이제 시진핑의 지시로 인해서 중국 공산당의 임원들, 간부들 막 들어오고 그렇게 해서 이 경영에 중국 공산당이 개입을 하고 이런 상황 되니까 있을 이유가 없는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도 지금 당장 매출을 올리기 위해서 인텔이 이런 데 컴퓨터 다 인텔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인텔이 청두에다가 웨이퍼 생산을 늘리는 설비 투자를 하려고 했다가 바이든 정부가 수도 안 돼 라고 했고 제이크 설리번 국가안보 보좌관이 그동안 뭐라고 했냐. 그래서 이런 전략적인 그런 그 문제들, 경공업이 아닌 이런 문제들은 이제는 해외 설비 투자를 하고 합작을 할 때는 이제는 미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되는 이런 법안을 만들겠다라는 주장을 했었고 이제 앞으로 그렇게 될 것이다 라는 전망이 나왔죠. 중국은 그래서 SMIC 이런 거 살리려고 하면은 지금 완전히 데미지 입어버렸는데 살리려고 하면은 데리고 와야 되는데 또 한국 같은 나라들 또 끌고 와서 기술 뺏고 훔치고 해야 되는데 안 되는 겁니다. 이제는. 왜? 미국이 눈에 불을 켜고 보는 겁니다. 왜? 한국이 완전히 친중국가이기 때문에 대기업 회장들 감옥에 집어넣고 해서 야 반도체 기술 7나노 기술 좀 빼줘 USB에 담아서 라고 했을 수도 있을 것이다 라고 미국이 상상할 수 있죠. 그런 것들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미국이 지금 자국의 인텔이나 이런 것들도 억제했는데 삼성에서 하이닉스에서 세 가지고 중국의 기술 들어가면 안 되죠. 그거 지금 단속하러 오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미국에 가네요. 미국에 가면 왜 가냐 보겠습니다. 이 오비 일하기인데 하필 이때 왜 미국 가냐.
13일 재계에 따르면 이 부회장은 14일 오전 전세기를 이용해 캐나다로 출국한다. 이 부회장은 먼저 캐나다 몬트리올에 위치한 삼성전자 인공지능 연구센터를 방문한 뒤에 미국으로 향할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에서 이 부회장은 신규 파운드리 공장 부지를 확정하고 세부 투자 계획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된다. 기존 공장인 텍사스주 오스틴을 포함해 총 5곳이 거론되고 있으며 현재로서는 오스틴에 인접한 텍사스주 테일러가 유력 후보로 꼽히고 있다. 앞서 삼성전자는 지난 5월 한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170억 달러, 약 20조 원 규모의 미국 제2파운드리 공장 증설 투자 계획을 공식화했다. 이 부회장은 양국에서 반도체 등 글로벌 주요 인사들과도 접촉할 것으로 전해졌다. 여기에서 우리가 이런 기사들을 보면 문장 하나, 단어 하나 우리가 잘 봐야 됩니다. 이 부회장은 양국에서 반도체 등 글로벌 주요 인사들과도 접촉할 것이다. 반도체 등. 그래서 반도체 관련해서 지금 뭐 공급망 관련해서 회사 여기다 만들게요. 공장 여기다 할게요. 라는 확정도 하면서 다른 이슈까지도 협의한다. 이게 뭐냐? 저는 보험 들러간다 생각합니다.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삼성전자 되겠습니까? 완전히 그냥 공중분해해서 뜯어 먹어버리지 않겠습니까? 문재인은 하려고 하다 실패했죠. 그래서 지금 이 삼성전자가 여기 있으면은 공중분해되고 뜯어 먹히겠다 라는 생각을 든다면 도망가야 되죠. 그 보험을 지금 들어놓고, 그런데 정말 다행히도 자유민주주의 우파 계통의 후보가 대통령 당선되면 그러면 이제 뜯어먹지 않겠죠. 그러면 이제 지금처럼 미국과 한국에서 좀 분산 투자하고 지금처럼 삼성전자를 운영해 나가겠는데, 이재명 되면 뭐 우리 일반인들도 이재명 되면 이민 갈 거다라고 하는 사람들 그렇게 많은데 여기는 오죽하겠냐 이거죠. 그래서 그런 보험까지도 지금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이 되는데, 자, 지금 쭉 돌아온 내용들을 보면 중국은 반도체 때문에 국가 명운이 걸렸습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런 회사들을 가지고 있는 어마어마한 대한민국이 왜 중국에게 쫍니까? 쫄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급격하게 닫히는 중국의 기회의 창입니다. 중국 공산당, 중공이 위험합니다. 그래서 존스 홉킨스대 할 브랜즈 교수, 그리고 터프스대 마이클 버킬리 교수가 9월 달에 Foreign Policy에 이렇게 글을 적었었죠. China is a declining power. 중국은 지금 쇠퇴하는 권력이다. And that's the problem. 그게 문제다. 그래서 중국이 지금 쇠퇴하는 권력, 계속 상승하는 권력이면은 지금처럼 뭐 전 세계가 경제도 호황하고 뭐 그냥 이렇게 가는데, 쇠퇴하는 권력이니까 이 쇠퇴하는 것을 막아내기 위해서 3년님하고 계속 가야 되는데, 이게 지금 경제가 다운되고 이걸 막아내기 위해서 결국은 어딘가에서 충돌이 발생할 것이다 라는 논문을 썼었죠. 그 두 분의 교수가. 이게 문제다. 그런데 문제거나 말거나 쇠퇴하는 게 좋네요. 그런데 그 쇠퇴하는 그 명줄 중에 가장 중요한 명줄을 우리 대한민국이 쥐고 있다. 그러면 그 쥐고 흔들어야죠. 흔들리면 어떻게 됩니까? 정권을 잘 뽑아야 된다. 그런데 중국 입장에서도 이재명이 무조건 돼야 되겠는데 생각되겠죠. 그러면은 이 대통령 선거에서 어마어마한 이상한 작업이 들어올 개연성이 있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눈 부릅뜨고 봐야 된다 라는 말씀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